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선거 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 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의 부작용이 선거 현장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선관위는 엄중 조치한다는 입장입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태안군 신두리 인도 옆 담벼락에 붙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입니다. 누군가 이 후보 사진 속 두 눈에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천안 지역의 한 벽보에선 후보를 비하하는 스티커가 부착됐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선 20대 유권자가 선거 벽보 속 후보 사진의 눈 주위를 담뱃불로 지져 훼손했습니다. 지난 15일 공식 벽보 부착 이후 일주일 만에 충청권에서만 2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선거 벽보 훼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 방해 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충남 보령에선 같은 선거 유세 차량의 타이어에 사흘 연속 못이 박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19일 경기 부천에선 70대 유권자가 60대 여성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입건됐습니다. 가해자는 선거운동원의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전국에서 선거 방해 행위가 잇따르자 선관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저희 선관위에서는 저희 쪽에 제보되는 선거의 자유방해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선거운동 방해 행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지적합니다. 진영 간 갈등이 혐오를 낳고 이를 정치인들이 악용한다는 겁니다.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요. 좀 극단화된 여론들에 좀 편승하려고 하는 정치인들도 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선거 방해운동 행위가 선거운동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적 고향인 부천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22일 저녁 6시쯤 당일 마지막 일정으로 부천역 마루광장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김 후보는 부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연과 경기도지사를 연임한 정치 경력을 강조하면서 부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GTX 등 철도 현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으로 아내 설난영 씨와 동반 유세에 나섰으며 부천에 살고 있는 딸과 사위 등 가족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번 유세에는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를 비롯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동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저를 국회의원을 3번을 시켜주시고 부천 역사상 경기도지사를 처음 뽑아주셨죠. GTX 같은 경우는 서울까지 가는데 30분, 40분 걸리던 게 10분 만에 가면은 이 교통이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저는 그래서 이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부천에서 올라오는 공약, 부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전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겠죠. 서해 최북단 백령과 대청, 소청도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인천시는 유네스코로부터 백령, 대청, 세계지질공원 신청에 대한 북한 측의 반대 의견이 서면으로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사유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환경부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2월 백령, 대청, 소청도 일대가 국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상지는 옹진군 백령 대청면과 주변 해역 228.04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정식 신청서를 냈고 세계지질공원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3개월간 회원국 공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가 준비해온 다음 달 유네스코 현장 실사 일정이 보류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회원국의 반대 의견이 접수될 경우 과학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으며 해당 회원국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향후 절차 재개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구체적인 반대 내용을 파악하고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북한 당국과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뜻도 있고 북한도 영토 문제로 시비 걸지 말고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올해 들어 인천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례가 1,200건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인 CRE 감염증으로 신고한 건수가 1,23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생 건수는 지난 2023년 2,983건에서 지난해 3,649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CRE는 기존 항생제가 듣지 않아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며 기존 감염자나 균이 묻은 의료기기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는 확산 방지를 위해 종합병원 5곳, 요양병원 7곳과 협력해 감염 관리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CRE 감염증 감소 전략 운영 사업을 오는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계순 김포시 의원은 21일 열린 김포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포 골드라인 인력을 신림선 중정비 작업에 투입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김포 골드라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울 신림선 전동차 중정비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포시와 현대로템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시설 및 차량을 활용한 부가적인 수익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인력 활용이나 직원 투입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밝히고 성과 평가 자료도 시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학교 설계 모델을 도입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오는 2028년 개교 예정인 신설학교에 하이브리드 미래학교 설계 모델을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미래학교 설계 모델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와 철골 유닛 구조를 결합한 설계로 학생 수 변화에 따라 철골 유닛을 철거하거나 재배치해 공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철골 유닛을 철거할 경우 소공연장이나 휴게 공간, 학교 숲을 만들어 지역사회와 함께 쓰는 소통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최근 인천의 학생 수 증가라는 환경 변화에 맞춰 일거스 교육과 AI 융합 교육, 맞춤형 교육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실을 인정받아 최근 LG 헬로비전의 헬로 리더스 어워드 지속성장 리더상을 수상했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 혁신과 미래 교육의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송효찬 기자입니다. 인천은 최근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학생 수가 증가하는 곳입니다.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4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 AI 융합 교육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초학력 등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이 세 가지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하게 됐고요. 특히 최근 문을 연 제물포 AI 융합 교육센터와 더불어 영종과 인천 북부 지역에 센터를 추가로 열고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창의적인 AI 융합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 교육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일거스. 2년 넘게 진행되면서 인천만의 대표 교육 브랜드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으로 어려워진 문해력, 또 관계 맺기의 어려움, 또 신체적 부동성, 또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AI 기계 문명에 대응하기 위한 나다움과 인간다움을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2019년부터 책 읽는 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독서 문화 사업에 글 쓰는 도시 인천, 거기에 걷기를 넣어서 일거스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7만 5천여 명의 저자, 4,600여 종의 책이 나왔습니다. 대출 권수도 학교 도서관은 3.3%, 공공도서관은 9.9% 늘었고 방문자 수는 19.8% 증가했습니다. 또한 설문 결과 인천 시민의 64.3%가 일거스를 알고 73.1%는 참여를 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은 교육복지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을 비롯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육비와 체육복 지원, 수학여행비, 다자녀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교육 자체가 저는 아주 중요한 복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인천에서는 교육복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아무런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대로 성장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아이들과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장애 학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전문 교육 지원과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 학생 성공 시대를 열겠다는 도성훈 교육감. 인천시 교육청의 정책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교원 등 함께 발전하는 성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부천시는 오는 8월부터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1개 노선 시내버스 733대가 대상이며 승객은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요금을 내야 합니다. 카드가 없을 경우 안내문의 계좌번호로 요금을 계좌 이체하거나 차량에 비치된 교통카드를 5,000원에 구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영하며 운영 기간에는 현금함이 그대로 있습니다. 현금 없는 시내버스 운영을 통해 버스기사가 현금 수납 확인과 거스름돈을 계산하지 않아도 돼 운행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올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많거나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23일 전 세계 기상청 기후 예측 모델 결과와 각종 기후 현황을 종합 분석한 6월에서 8월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북은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온이 6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기상청은 또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가 남쪽의 고온다습한 기류 유입을 강화시킬 수 있다며 강수량이 6월엔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7월과 8월은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환경부가 23일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많은 비로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초과돼도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에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통과해야만 재이용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지자체가 유역환경청과 협의하면 방류구 이전 단계에서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환경부는 폐수처리시설 시운전 절차가 간소화돼 처리 효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내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개최지인 인천시에 대회 상징인 한상기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2일 부영타워 30층에 위치한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 2026년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인천 유치를 축하하면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대회기 전달을 계기로 두 기관은 향후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모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글로벌 행사로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